네, 주불리 안보특강 민주당 김명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네. 너무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까 박선원 의원이 호소문을 내셨어요. 네. HID 특수요원들이 아직도 복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무기도 지금 갖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입니까? 그런 제보가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확인 작업을 하는 중에 있고요. 그렇지만은 또 복귀하지 않은 HID 또는 불행 요원들 예. 그런 요원들이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테러가 예상되는 그런 곳에는 경고는 해뒀습니다. 조심하라고. 네. 근데 지금 복귀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복귀 명령이 제대로 연결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요원들은 이제 공작 요원들이 예. 공작이라고 하면은 북한과 관련된 사람을 포섭을 해서 북한의 비밀을 깨우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정보사는 그게 이제 국외도 있고 국내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 요원 한 명이 자기의 조직을 갖고 있어요. 포섭한 인원들. 예를 들면 탈북자라든가 조선족이라든가 또는 뭐 국내 우리 관련되는 인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북한의 비밀을 평소는 빼오는 그런 망인데, 그러니까 이게 점조직으로 돼 있어서 불행요원 한 명의 그런 조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한 명의 임무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시가 끊어졌다는 제보거든요. 예. 지령을 받았는데 실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했는데 지령이 끊어져서 불안해한다. 그런 제보들이 있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불행요원들은 현역으로 불행요원에 참가했던 38명들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핸드폰도 뺏겼을 수가 있고. 그러면 현역 38명인가 37명은 지금 신병 확보가 다 돼 있습니까? 네네. 그 인원들은 거의 된 그럼 걸로 아직 알고. 복귀 안 하는 사람들은 오비들입니까? 오비일 확률이 많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나갔던 뭐 폭발물이나 총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서 정보사에 빨리 그런 걸 체크하고 빨리 해소하도록 하라고 이제 국방위를 통해서 전달은 한 상태입니다. 저는 현역 HIT 대원들도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아마 현역은 아닐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현역이라면 무장 탈영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꼭 공작 요원들은 사실은 우회 공작이라고 하는데 뭐 본인들이 또 부대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서 활동을 주로 하니까요. 네. 탈영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네네. 정보사의 우회 공작 요원들은 일반 군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에요. 본인들이 어떤 사업가로 위장을 해서 또는 신분 세탁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밖에서 주로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자들이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우리가 지금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테러한다 뭐 이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런 요원들이. 그래서 그 지령이 안 내려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지령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사실은. 문상호나 노상호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문상 두 명은 모를 수도 있죠, 오히려. 임무는 줬는데 그 밑에 이제 불행 요원들이 자기 조직을 활용을 해서 했으니까 점조직으로 철저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조직으로 했어도 지시를 내린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시 복귀해라. 무기는 반납해라. 뭐 이렇게 또 지시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시가 내려가야 되는데 노상원이 구속돼 있고 전 정보사령관도 구속돼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불행 요원들도 조사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망들이 잠시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박선원 의원하고 진상조사단에서 오늘 조금의 메시지밖에 안 냈어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지 않고 복귀하지 않은 인원이나 또는 복귀 안 된 탄약 또는 뭐 이런 것들은 빨리 확인해서 해소해라 이런 명령이 이런 거였죠.
박선원 의원의 긴급 호소 가운데 보면 이들은 합참의장 직속 부대이기도 하니 합참에서도 명령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합참 직속 부대가 테러를 당할 확률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북한을 가장해서 군부대 테러를 한다는 제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긴 너무나 이거는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공개하기가 뭐해서 지금 확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대나 관련 테러의 표적이 된 그런 데는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10,000분의 1이라도 예. 그런 이렇게 시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하고 경계를 좀 잘 하고 하도록은 좀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밝히기엔 그렇고요. 아니 이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네. 이걸 불안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자들이 아직도 무기를 들고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하면 여전히 불안한 거니까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빨리 불안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빨리 저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빨리 구속하고 그다음에 지금 빨리 헌재에서 탄핵으로 가는 파면으로 가는 이 길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꾸 미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은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집거하면서 또 뭘 하는지 모르고 한남동에 네. 있기는 있습니까? 글쎄요. 거기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너무 안 보여서 네. 제가 그렇게 한남동에 처박혀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네. 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 혹시 그렇죠. 슬그머니 어디 간 거는 아니겠죠?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예. 해외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예. 뭐 국내야 뭐 어디인가 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헌재에서 추진하는 이런 거라든가 수사본부에서 하는 걸 다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막고 있잖아요. 떳떳하게 나와서 수사받고 다 해야 될 사람이 다 숨어서 그러면서 뒤에 잔존 세력들과 뭘 꾸미고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생각해 보면은 그 준비를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일들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대형 네. 준비를. 그렇죠. 네. 혹시 그 골프 친 게 그때 왜 부사관이 막 펑펑 울고 막 감동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부사관이 707 소속인 게 드러났습니까? 글쎄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서 707 쪽하고 특전사 쪽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망들이 지금 거의 전화를 안 받고 있어요. 예. 일부러 전화 오는 걸 안 받으려고 회피하는 것 같아서 예. 최종까지는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2, 제3의 어떤 사회 혼란을 하게 하는 소요라든가 테러라든가 이런 거에 좀 저는 막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제보도 받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한덕수 총리 탄핵은 당에서 결정했습니까? 이제 뭐 최종 결정했다기보다는 큰 방향에서 처음부터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24일 오늘까지 시간을 준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 내란 특검이 아주 시급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빨리 공표해라. 예. 공표하면 되는데 오늘 국무회의에도 안 올렸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시한을 줬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프로세스를 하겠다. 탄핵 프로세스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국회 본회의장에 보고를 하고 뭐 이런 등등의 과정을 그 다음날 표결하고 이런 과정을 있기 때문에 26, 27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후에 그때까지 잘 안 되면은 탄핵으로 갈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일 날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오늘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이 오늘까지 청문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어제 2명 했고 오늘 1명 하면은 크리스마스 끝나고 26일 날 본회의에 통과되면은 그걸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임명을 26일도 만약에 안 하고 지체를 한다. 그럼 더 이상 뭐 참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럼 탄핵으로 26일까지 가야죠. 봐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마 그때까지는 현재 재판관 후보자들 임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한덕수 총리가 계산에 넣고 오늘 네. 버텼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 하셨습니까? 오늘은 못했고요. 아. 네, 어저께는 뭐 전략회의라든가 다 했었는데 그게 고민이죠. 지금 한덕수가 그 사실은 내란의 핵심 관련자였지 않습니까? 핵심 관련자이기 때문에 이미 당 내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탄핵할 때 그 전에 한덕수부터 탄핵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탄핵해야 된다라는 쪽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돼서 업무 정지가 되면은 국정이 혼란할 수 있으니까 국무총리는 일단 그대로 놔뒀다가 사항을 봐서 탄핵해도 늦지 않다. 근데 사항을 보니까 이건 뭐 윤석열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거부권. 대통령 대행이 아니고 윤석열 대행이라는 말이 그러니까요. 나옵니다. 윤석열 대행이죠. 그 거부권 6개 군형. 예. 그것도 거부권 한두 개도 아니고 6개 법안을 다 거부권 행사하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도 뭐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헌재 임명. 후보자 임명인데 요거까지 예를 들어 시간 끌기로 하면은 바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26일쯤 아마 최종 당에서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아, 헌법재판관 임명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까지 보고 네네. 그것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걸 빨리 해야 사실은 헌재가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예. 지금 6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6명은 헌재가 그대로 있으면 6명 다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고 파면이 되는데 그런 날 한 명이 불출석해버리면은 성립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3명을 임명을 해서 9명으로 완전히 구성을 해놓는 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네. 근데 윤석열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석동훈 변호사 통해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수사는 차차하고 탄핵 먼저 심판 한번 받아보고 마치 뭐 내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렇게 고르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참 석고대죄하고 있어도 모자랄 예. 판에 내란이 아니라고 스스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통치행위라고.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내란이 아니라면서 통치행위라고 하는 대통령 윤석열 진짜로 뻔뻔하고 후한무치하고 저런 분을 우리가 2년 반 동안 대통령으로 있게 했나 싶죠. 그러게 네. 말입니다. 네. 저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늘 오셨으니까 좀 중요한 거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노상원 이제 수첩이 확보가 네.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이 담겨 있던데 사살이라는 표현도 들어있고 네. 종교인, 정치인, 언론인들 수거라는 표현을 씁니까? 안 쓰죠. 군에서도 그런 거는 안 쓰고 밖에서 쓰레기 수거한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요. 쓰랬잖아요. 이게 뭐 쓰레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이의 머릿속이 어떤지 알죠. 국민 보기를.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에 반대하는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은 쓰레기 취급한다는 걸로 또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척결해야 되는 예. 대상, 쓸어버려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 이런 쓰레기를 수거할 때 쓰는 수거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의료인들이 정말로 지금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게 포고문에 처단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던 네. 것. 그것 때문에 더 지금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군에서 좀 민간인하고 달리 쓰는 표현들이 몇 개 있지요. 예를 들면 네. 인원이라는 표현은 민간인이 있을 때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럴 때 쓰지 네. 군처럼 사람을 지칭할 때 인원 이렇게는 잘 안 쓰는데 네. 이제 군에서는 일상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수거 이래서 이건 또 군에서 쓰는 특별한 용어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군요. 군에서 처단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요. 예.
수거라는 단어도 안 쓰고 군에서도 쓴다고 하면은 쓰레기장 그 쓰레기 좀 수거해서 버려라 뭐 이럴 때는 그건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거지 군에서 어떤 용어로 뭐 누구를 수거해라 뭐 무슨 사람을 지칭해서 수거라는 단어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실 수거 대상을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렇죠. 지금 국가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내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친위 구태타인데 그 일벌백계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제일로 놀라운 게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이런 표현이 들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정황이 좀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한 이후에 예. 연평도 백령도에서 실제 NLL가에서 수평으로 집중 사격 훈련을 많이 했죠. 예전에 그런 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적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피해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그와 유사하게 포사격을 9.19 군사합의 때는 포사격은 이제 육지에 와서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집중 포사격을 뭐 200발, 400발 뭐 이런 식으로 수백 발을 하고 또 하포 종류도 다양하게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면 북한이 도발을 할 줄 알았는데 북한이 지금 어떻습니까? 러시아에 예. 파병 보내고 러시아에 무기 수출하고 그쪽에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 남북 관계는 더 이상 현상 유지만 하길 원했기 때문에 추가 도발을 안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도발을 유도해서 그걸 빌미로 비상계엄을 한다든가 그런 빌미로 뭐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한다든가 이런 거 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북한이 잘 대응을 안 했던 거죠. 이런 거는 NLL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북 확성기를 틀었잖아요. 예. 그러면 예전 같으면 북한이 당연히 대북 확성기 쪽으로 공격 도발을 하고 총격전을 했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대남 확성기로 예. 소음을 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응할 수가 없었던 거. 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김정은을 욕하는 전단을 뿌리고 했는데 예전 같은 그 정도면은 북한이 생각하는 최고 존엄인데 당연히 군부에서 도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김여정이 말로 막 엎어놓고 현상유지로 가버리다 보니까 북풍으로 비상계엄의 여건을 못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번에 비상계엄 한 날짜도 보면은 너무나 평온한 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후 대의 명분을 만들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후에 테러라든가 뭐 총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는 여러 가지를 해서 소요라든가 해서 일으키려 하지 않았나 해서 계속 제가 그 분야를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성간이 직원 30명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국언을 쓰고 문서고에 이렇게 감금하려고 했고 신문조를 이용해서 신문시설 신문하려고 했다. 이런 건 밝혀졌잖아요. 예. 그것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제2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박선원 의원이 얘기한 그런 잔존 어떤 세력들이 테러나 이런 거를 지령을 받았는데 아직 그 임무가 끊어져서 어떻게 할지 몰라야 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뭐 이런 제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도발을 했을 때 북한이 나름대로 뭐 지금 뭐 러시아 전쟁에 파병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들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왜 이러지? 네. 그랬을 때 혹시 이렇게 우리의 도발을 유도해 가지고 남한을 계엄 상태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분석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요? 예. 북한이 그정 계엄까지 뭐 그것도 하나의 분석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8월 달부터 우리 민주당에서 계속 계엄할 것이라고 예. 경고했으니까 북한에서도 그런 거는 알았을 거고 그런 것도 한 분석 속에 하나였을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있고 도발을 유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구나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예. 거기 비상계엄으로 연결할지는 그까지도 생각은 못 할 수 있죠. 왜냐하면 45년 동안 비상계엄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를 북한이 읽었을 확률이 많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행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내란죄만 갖고도 파면 충분히 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또 외환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외환죄도 되죠. 예. 근데 그게 인과관계를 이렇게 성립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성립시키기가 쉽진 않은데 지금 보십시오. 거기 그 노상원의 기록에는 북풍 유도가 나오잖아요. 예. 북한 도발 유도. 예. 그거는 외환죄의 증거인 거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더 하다 보면은 윤석열, 김용현도 그런 표현을 썼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외환죄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김병주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왜 노상원이를 핵심으로 김용현이가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역도 아닌데. 노상원이가 일단은 정보사령관도 하고 정보병과 정보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쿠데타가 일어나도 12.12나 5.16 쿠데타 때는 정보부대가 동원이 안 됐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원체 비밀 조직이고 비밀 부대다 보니까 일반 장군들은 모릅니다. 거기를. 저도 사성장군 했지만 정보사령부가 어떻게 임무를 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활용을 못했는데 노상원이하고 김용현이가 친했고 그리고 노상원이가 먼저 그런 걸 파고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불명예를 극복하고 자기 그런 공작에 능한 선수니까 자기의 입신 출세를 위해 김용현이의 야욕, 예. 욕심 이런 걸 활용을 했겠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김용현도 윤석열하고 오래전부터 계엄 이런 걸 꿈꿔왔는데 그래서 한 번에 정치적인 정적을 다 총칼로 휩쓸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노상원이가 보니까 불행 요원들 뭐 HRD 이런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이런 점조직에 이런 비밀 요원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김용현이가 느꼈을 거고 그러면서 긴밀하게 아주 더 의기투합하지 않았나 나쁜 놈이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노상원이는 이런 검모술수라든가 이런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정보사령관, 777사령관 이런 걸 해서 아주 정보에 대해서도 잘 깨고 있고 머리는 좋았던가 봐요. 네네. 육사를 수석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수석 합격하고 뭐 했지만은 결론은 성추행 나중에 관련해서 불명예 전역을 했고 불명예 전역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동기에도 못 나타나거든요. 예. 그리고 연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아마 살 길이 막막했을 겁니다. 떳떳하게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점집을 동업을 하고 거기서도 신분을 세탁해서 그냥 점집에서 일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분 세탁이 아주 능한 사람이죠. 원래 우회 공작을 하고 공작하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하려면 자기가 현역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업가로 위장을 해서 포섭을 해서 망을 만드는데 그런데 능수능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멀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 사살이니 뭐 이런 걸 꾸며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김용현이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고 알려줬으니까 김용현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맞을 때는 이런 비밀 조직을 이용을 해서 여건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을 수 있죠. 근데 김용현하고 노상원하고 뭐 옛날에 그 경호처에서도 같이 근무했고 오랜 인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박정희나 전두환 때 보면은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끼리 서로 혁명동지라고 하고 뭐 죽음도 같이 불사하고 이랬던 사이들인데 세상에 그런 그 내란을 저지르는 자가 서로 이 사람이 나 배신할 것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도 없이 네. 그 일을 했다. 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참 쓴웃음이 나던데요. 네. 아무래도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다면은 예.
그 우리나라의 1인자는 뭐 저 윤석열이나 김건희 쪽일 거고 가장 막강한 2인자가 김용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3위는 아마 노상원이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노상원을 중책을 써야 될 텐데 공적으로 봐서는. 근데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한 사람인데 쓰면은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큰 활용하고 팽당할 수도 있다는 본인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점집에 가서 김용현이가 배신할 건가 안 할 건가 뭐 또 노상원은 그런 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맹신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거고 아마 성공했다 하더라도 네. 김용현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제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자들은 그러고도 남을 자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너무 많이 알고 또 너무 많은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안고 가기는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성공하는 1등 공신인데 성공했다면은 거기에 맞는 걸맞는 직책을 주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럼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한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게 성공해가지고 됐다면 얼마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졌을까?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당장 50년 전 후진국으로 모든 면에서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완전 지금 겨울 날씨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얼어붙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윤석열이 절대 왕이 되려고 노력했을 거고요. 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은주 님이요. 김병주 최고위원님, 정작 윤석열 머리 꼭대기에서 조정했을 법한 김건희 출국 금지 진행은 되고 있는지요? 충분히 도망가고도 남을 인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김건희 출국 금지는 어떻게 좀 요구를 하셨습니까? 요거는 아마 김건희 특검이 빨리 간철되면은 바로 될 텐데. 피의자니까요. 네네.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혐의가 확실히 해야 이 출국 금지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빨리 공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사실 공표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국무회의에 안 올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한덕수 권한대행도 진짜 윤석열의 아바타, 윤석열을 대행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이 노상원 수첩 말고요. 또 그때 햄버거 집에서 만난 김대령, 정대령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김대령한테 A4 용지로 20장을 건넸다고 하는데 이것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정대령 변호인 측하고 여러 곳에서 나온 증언에 의하면은 또는 제보에 의하면은 노상원이가 A4지 10장인데 앞뒷면 다 인쇄된 거를 뭐 20페이지네요. 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마 그 체포해야 되는 명단들 선관위 30명을 비롯해서 뭐 선관위의 부정선거 이런 것들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걸 빨리 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수사 당국에 거기 있으니까 빨리 확보해라. 지금 노트 50페이지, 60페이지짜리 노트는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그거 말고 별도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원이가 김대령한테 줬던 그 서류죠. 그걸 확보하면은 그거는 실제 여러 가지 더 명료한 그런 증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빨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노상원 같이 정보 쪽에 오래 있었고 우리가 흔히 빠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가 그 일에 터져가지고 실패를 했는데도 그런 수첩을 그렇게 압수가 가능하게끔 놓아뒀을까요? 글쎄요. 설마 자기 집까지 털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죠. 이 자들은 숨 쉬는 것도 공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수첩도 일부러 막 이렇게 흘려가지고 혼란을 주게 하려고 그랬을 가능성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수첩을 아직 못 봤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보면 단어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보면 잘 모르지만은
그 의미 하나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단어 하나도 다 실행 계획으로 갔을 확률이 많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 중에 국회 봉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 봉쇄는 실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도 실제 이루어졌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왜 군사적인 사항을 했겠습니까? 아마 김용현이하고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단어 위주로 적어놨던가,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서 또 핵심을 적었던가,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다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더, 이번에 노상원이 또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왜 수사단을 꾸리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직접 여러 가지 이번에 반국가 세력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했잖아요. 특히 부정선거의 핵심인 선관위 직원들 30명 그런 사람들을 직접 이렇게 신문을 해서 실제 부정선거였다는 거를 만천하에 밝히고 조작을 해서든 서버 갖고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이렇게 하는 이쪽 파트를 전체적으로 담당 정치인들 뭐 잡아오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제보받기로는 노상원이가 수사단장을 한다라고 제보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구 장군이 단장이고 부단장은 뭐 저 정책기획차장 하던 황 장군인가 그런 사람이 됐는데 아마 지금 노상원이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바로 직책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을 먼저 내세웠을 거고 그렇지만 수사의 탑은 노상원이가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아마 좀 신분을 세탁해서 군무원, 1급 군무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수사단장을 줬다든가 또는 뭐 정책형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다든가 그렇게 했을 확률이 많죠. 아예 수사 2단이라는 이름까지 만들었다면서. 네네. 거기에 그러니까 보면은 합동 방첩사가 비상계엄이 되면은 합동수사본부가 됩니다. 합수부가 되는데 거기 합수부가 고유로 해야 되는 수사가 또 많을 거 아닙니까? 검찰, 경찰을 다 합수부가 통제하니까 수사 일단은 합수부 그 자체에서 하고 기존에 했던 그다음 이제 별도 임무로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 잡아오는 세력들 그런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거 나왔잖아요. 언론인 뭐 판사 뭐 등등 해서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해서 수사 2단에서 하려고 했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신문을 하는 장소까지 정해놨다 하잖아요. 모처에 이렇게 해서. 네. 말 잘 듣는 장교들로 호남은 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호남은 왜 뺍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말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또는 중간에 누구 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음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는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브리핑을 한다고 하면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 계엄, 그러니까 내란 음모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쭉 이제 이렇게 좀 이어져 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언제부터 음모가 시작이 됐고 윤석열과 김용현 뭐 이런 라인에서 언제부터 음모가 시작이 됐는지 그다음 실행 계획 단계에 와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노출된 것이 제일 중요한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분야가 뭐가 더 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뭘 꿈꾸었는지 진짜 절대 권력자를 꿈꿨을 것 같고 그런 것까지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건 아주 지엽적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이번에 비상계엄은 여기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다. 지구계엄사령부가 3개나 있었고 지역계엄사령부가 전국에 다 있었고 여기로부터 지자체장도 자유로운 분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 지방에 있는 경찰청장이나 지방에 있는 검찰청이나 이런 데도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전 봐요. 왜냐하면은 다 비상계엄에 협조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밝혀야
그리고 일벌 100개 할 부분은 100개 해야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이 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나 수사하는 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여인영이 지난 3월에 충성 8천 훈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지난 3월부터는 이미 시행 준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미 저는 작년 11월부터 예.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고 작년 생각하는데 11월이면은 예. 여인영을 방첩사령관으로 이제 임명한 때죠. 예. 여인영을 보낸 이유가 중앙고 핵심 인원을 보낸 이유가 여인영을 보내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구조가 제가 늘 그전에도 구조가 돼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방첩사령관 장관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중앙고 핵심으로 했을 때 저들이 맘 편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인영을 보내는 것부터가 계엄의 시작이었다고 보여요. 실행 계획이 구체화됐고 가자마자 3월에 또 그런 것들 충성 8천 훈련을 보통 때는 1박 2일 하는 걸 2주나 하고 보완하고 그러면서 계속 김용현 입장에서는 김용현파 친위 부대를 만들고 그래서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수시로 불러다가 밥 사고 친위 부대를 만들고 이런 노력을 했던 걸로 보이죠. 네.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신원식 장관 날리고 김용현이 장관 들어오고 그랬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사실입니까? 네,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때 갑자기 김용현이 내려가고 뭐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갔을 때 신원식도 몰랐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 국방위 간사할 때니까 바로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예. 나도 몰랐다고. 왜 갔는지. 네, 예. 그래서 그때 되게 의문이 갔는데 나중에 퍼즐을 맞춰 보니까 신원식 장관이 정보사령관을 보직해임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보사에 2건의 큰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입니까? 한 건은 이제 진짜 대형 사고인데 정보사령부에서 하는 정보 불행 요원 리스트가 예. 북한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군무원이 이제 중국에 누구한테 줘서 중국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럼 불행 요원 중국에 압력하고 있는 불행 리스트 요원들이 거의 다 넘어간 걸로 보여서 대거 철수를 했잖아요. 그럼 한 10년 가까이 구축한 정보망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정보사의 그 정보망 중에 많은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럴 경우 바로 정보사령.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여단장, 인간 정보를 다루는 지금 불행요원을 통제하는 여단장하고 사령관하고 갈등이 있어서 맞고소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상하관계가 맞고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극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단장이 하극상을 했고 예. 여단장은 또 사령관이 여러 가지 뭐 다른 걸 했다라고 서로 주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신원식 장관은 교체를 하려고 했고 후임자도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김용현으로 바뀐 거죠. 그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김용현이 같이 맞아마자 정보사령관은 그대로 유임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여러 가지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는데 정보사령관이 빠지면은 이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한 것이 아니나 싶고요. 노상원이는 그러면 예비역기 왜 현역들을 좌지우지했느냐? 사실 그 노상원 같은 경우는 공작이 아주 명수예요. 공작이라고 하면은 남을 포섭해서 가스라이팅 시켜서 자기 수족처럼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작을 해서 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상대의 어떤 욕심이나 야욕 이런 걸 이용한다든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포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상 그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는 약점이 있잖아요. 문사령관은 자기가 보직해임 직전이고 그러니까 야 유임시키고 나중에 또 그 진급시킬게 진급을 미끼로 이렇게 하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끌려 들어간 거죠. 예. 대령 2명 그 밑에 2명도 진급을 미끼로 포섭을 했다 하잖아요. 너 거기 인간 정보를 다루는
불행요원이나 HID 이런 부대는 최고 계급이 별 하나입니다. 거기는 부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예. 최고 계급이 별 하나인데 이제 그 대령 둘한테 다음에는 너가 하고 그 다음엔 너 여단장 시켜줄게 하니까 그 두 명은 이미 진급 적기가 경과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급될 가능성이 없는데 진급 시켜주겠다니까 덕성 문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포섭이 된 것 같고 노상원한테 한번 코끼기 시작하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노상원 같은 경우 이런 포섭하고 하는 공작의 명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갈 때 이게 뭔 일인가 해서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전화를 어떻게 된 거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랬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바로 이제 그 문상호 교체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거 보면 신원식 실장하고 김용현 장관하고 계엄 놓고도 뭐 서로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걸 보면 참 붕짜자 할 때 한심했는데 그나마 붕짜자가 정신이 있는 건 거죠. 네, 신원식은 되게 강성이고 그렇지만은 기본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신원식 국방장관 할 때는 계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용현이 가는 순간에 이건 아니다 싶었죠. 네. 오늘도 아주 궁금한 내용 많이 이렇게 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화요일 날 김병주 최고위원님 주불리 안보특강 기다리는 오늘의 청자님 정말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님과 함께하는 주불리의 안보특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월요일 날 미리미리 또 화요일 날도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